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김혜숙의 아이캔 FAT 1급 책 가지고 12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더존 스마트웨이 프로그램의 매입세금 계산서 거래를 같이 만나보실 거고요. 지난 이야기 시간에 매출세금 계산서 거래 만나보셨으니까 그 매출세금 계산서와 연동해서 매입세금 계산서까지 하고 나면 저희가 이제 요 내용들이 부가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두 가지 거 살펴볼 텐데요. 저희 교재는 224페이지에 매입점표 입력 부분 같이 만나보시면서 여기 수행 1번에 있는 스커트 매입 세금 계산서 거래를 등록을 하셔서 요거와 관련된 부가세 신고서까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희가 지난 시간에 빨강 색깔로 세금 계산서 거래를 입력해보고 그리고 빨강색 세금 계산서에 관련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및 전송 프로세스를 해보셨죠. 지금 이 파란색 세금 계산서는 주식회사 3일패션이라는 회사가 반대쪽에 가 있어요. 즉 공급 받는 자 자리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저희는 주식회사 공곰이라는 매출자에게 스커트를 200벌을 한 벌당 4만원씩 총 공급가액 800만원에 80만원으로 구입한 세금 계산서고 저희가 공급 받는 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매입자가 된 거예요. 제가 지난 이야기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 잠깐 정리해 보면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10%가 있는 세금 계산서 거래를 했었고요. 요 세금 계산서 거래를 입력을 하실 때 매출자 입장이었기 때문에 유형을 11번 과세 매출 유형으로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반대쪽 개념인 매입자 개념으로서 10%가 있는데 이제는 세금 계산서가 매입자 입장에서 수취하신 세금 계산서다라는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존 스마트웨이 프로그램에서 입력을 하실 때는 11번의 짝꿍인 51번 과세 매입 유형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매출 쪽에 있는 유형은 빨강 색깔 세금 계산서 있는 걸로 만나보셨고요. 매입 쪽 유형은 지금 파랑 색깔 세금 계산서 유형으로 만나보실 텐데 이 매출 쪽 유형이 곧 저희가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해 볼 텐데요. 부가세 신고서에 몇 번 란에 갈 것인가 라는 부분하고요. 매입 쪽 유형란이 부가세 신고서에 몇 번 란에 갈 것인가 라는 것까지 살펴보면서 현재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프로세스 시스템을 보시면 여러분 부가가치세는요 사업자는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즉 매출할 때 뜯어온 부가세와 매입할 때 뜯긴 부가세를 정산해 가지고 납부하는 거다 보니까 부가세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곧 살펴보실 텐데 매출할 때 상대방에게 뜯어온 거래하면서 뜯어온 매출세 10%와 거래 상대방한테 매입하면서 뜯긴 매입세액 10%를 정산을 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은 다소 조금 부가가치세법을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저희가 회계라는 이야기를 다루면서 항상 사업자들끼리 거래를 할 때는 이렇게 부가가치세 과세 품목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서라는 심부름을 기업에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고 그 부가세 심부름을 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납부세액을 하게 된다. 여러분 있잖아요.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 거냐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2,000원짜리 커피를 사 드시면서 여기에 부가가치세 200원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마트에다가 2,200원을 결제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김혜숙이가 커피를 소비하면서 200원 소비세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이 소비세를 부담하는 김혜숙이한테 직접 국세청에 내라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요. 누구를 통해서 뜯어오고 뜯기는 관계에서 정산을 하게 했냐면 사업자를 통해서 뜯어오고 뜯기는 관계를 정산하게 했어요. 따라서 김혜숙이가 만약에 이 마트에서 커피를 사 먹잖아요. 그럼 마트는 2,000원짜리 커피를 팔면서 200원의 매출세액을 김혜숙이한테 뜯어오는 거예요.
거예요. 그래서 매출세액이 200원이 생기는 거고요. 만약에 이 마트 주인이 도매업자에게 커피를 1,000원에 100원짜리를 매입해서 100원의 매입세액을 뜯겼다면 저희는 이번에 사업자 입장에서 1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지금 만나보실 때 저희가 이 프로세스를 전체적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자 입장에서 진행되는 툴을 살짝 이해를 하신 다음에 지난 이야기 시간에 매출세액 일으켰던 금액에서 이번 시간에 매입세액 입력할 거거든요. 그거하고 맞물려서 신고서에 어떻게 가는가라는 걸 보실 텐데 이제 이렇게 제가 커피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야기했던 건 쉽게 이해가 가실 거고요. 여기는 워낙 금액이 크니까 요거 입력해 가면서 보실 텐데 하단에 파란색 세금계산서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것이고요. 매입 쪽 세금계산서는 저희가 수치만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을 지난 이야기 시간에는 발행 전송하는 거라서 저희가 빈란으로 놨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숫자 1번을 넣으셔서 전자입력이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의 전자세금란에 타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치하시면 1번 전자입력으로 넣을 것 이렇게 입력하시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매입 쪽 세금계산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커트를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 공곰이라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로 사업을 거래처를 오픈했다라고 보시고 신규 사업자로 오픈한 거래처 주식회사 공곰이를 저희 회사 거래처 등록에다가 넣어 주셔야 되겠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거래처 등록까지 신규로 진행을 하면서 매입 쪽 세금계산서를 9월 5일자로 스커트 200벌에 4만 원에 총 800만 원에 80만 원의 거래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입자 입장에서는 51번 과세 매입 유형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저희 프로그램은 더존 스마트A 프로그램 여셔서 지난 11번째 시간까지 입력했던 내용이 3003번으로 입력을 했거든요. 이어서 매입세액을 입력해서 신고서까지 살펴보실 거기 때문에 3003번으로 로그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03번으로 로그인 하셔서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들어가셔가지고 저희 이제 8월 달로 들어가 주시고요. 날짜가 9월 달이죠. 9월 달이네요. 저희가 7월 달에 지난 이야기 시간에 여성정장 1,000만 원에 부가세 뜯어온 거 100만 원. 그럼 이제 요거는 매출세액 100만 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제 9월 달로 해서 세금계산서 날짜 5일자로 해서 51번 과세 매입, 11번의 짝꿍 매입 세금계산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스커트 수량은 200벌, 단가는 4만 원, 토탈 800에 80만 원 거래처. 자, 여기서 제가 곰곰이를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신규 거래처를 등록할 때는 여러분 앞전 이야기 시간에 보셨다시피 저희가 거래처 등록에서 이렇게 쭉 거래처를 등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표를 입력하는 과정 중에서도 신규 거래처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여기 코드란에다가 숫자 키보드에 더하기를 누르면 0이 5개가 들어가는데요. 숫자로 0000 5개를 넣으셔도 되고요. 숫자 키보드에 더하기를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곰곰이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대로 넣어 볼게요. 이때 여러분 그냥 등록을 누르시면 코드와 이름만 등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등록을 뭘로 할 거냐면 거래처 코드 자체를 4001로 할 거기 때문에 4001로 바꿔주시고 수정 버튼을 눌러서 세금계산서에 있는 주식회사 곰곰이의 사업자 등록 번호부터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는 상대방 사업자 등록 번호를 국세청 버튼을 이용을 해서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계속사업자인지 폐업자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실물을 보실 때는 반드시 국세청 마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사업자 등록번호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자 이름은 이아람,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의류. 우편번호하고 주소는 제가 편의상 생략하도록 그냥 할게요. 담당자 이메일 주소는 곰곰.
실제로 이제 AT 자격시험을 응시하실 때는 우편 번호는 채점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소만 입력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인터넷 주소 창에서 검색해서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규 거래처 등록을 이렇게 하는구나 정도 하나 팁으로 알고 계시고요. 전자세금란 하단 보시면 여러분 0번은 삭제, 1번은 전자입력, 그 다음에 더존의 빌 36524로 발행하는 경우는 입력을 안 함. 지난 시간에 이야기해 보셨죠? 외부 전자세금계산서 우리가 발행하지 않은 거는 전자입력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액 다 현금이니까 하단 분계 메시지 창에 1번 현금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1번 쓰시면 1번으로 이렇게 들어와요. 상품을 구입한 거니까 차변의 상품이라는 자산 증가 800,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 증가 80, 대변의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 감소 880이 되겠는데요. 이 80만 원은 지난 7월 달 거 거래하고 맞물려서 생각해 보시면 7월 달에 100만 원의 매출세액이 있었고요. 9월 달에 방금 80만 원의 매입세액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두 개만 딱 보신다면 실제로 저희가 이쪽에서 세금계산서 관련된 거래가 얼마가 있었어요? 100만 원이 매출세액이 있었죠. 이쪽에서 매입세액이 얼마 있었어요? 80만 원이 있었죠. 자, 신고서 몇 번 난으로 가는지 저와 같이 함께 신고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매출세액 100만 원과 매입세액 80만 원이 차감돼서 납부하게 되는 신고서라는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은 새로운 메뉴인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어가 보실 텐데요. 부가가치세 원 메뉴에 부가세 신고서를 클릭하셔서 여러분 저희가 규모가 있는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요. 그래서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7월부터 9월, 10월부터 12월. 그런데 저희가 7월부터 9월 거 거래를 지금 보고 싶으니까 7월부터 9월로 열어주시면 자, 매출세액 자리에 누가 오는지 볼까요? 쭈라라 100만 원 7월 달에 입력하셨던 거, 매입세액에 9월 달에 방금 입력하셨던 거 80만 원 따라서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은 2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는 걸 감안하고 제가 말씀은 드리는데 지금 신고서란에 보시면 1번 란 자리와 10번 란 자리에 금액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매출의 10%가 있는 세금계산서 유형은 부가세 신고서의 1번 란에 자리 잡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과세 매출이고 과세가 이제 10%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세금계산서가 있는 거래고 1,000만 원에 10%인 100만 원이 매출세액이다. 그리고 매입세액은 10번 란에 세금계산서 수치분이고 10%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부가세 신고서가 작성이 되는데요. 자, 국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당신들이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하셨는데요. 내가 이 신고서 1번 란과 10번 란을 뭘 보고 믿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냐면 세금계산서 학계표 제출했으니까 세금계산서 학계표 보고 믿으시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11번 란과 11번 과세 매출과 51번 과세 매입으로 유형을 한 거는 공통점이 매출과 매입이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공통점이 10%가 있고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부속서류라고 해서 신고서의 그 자리 1번 란과 10번 란을 증명해 주는 서류인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부속서류인 세금계산서 학계표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계산서 학계표는 전체 메뉴에 세금계산서 학계표라는 메뉴 보이시죠? 클릭. 좀 어려우시죠? 이번 이야기 시간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다는 거 감안하세요. 7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여시면 매출 세금 계산서 1,000만 원에 100만 원짜리는 주식회사 코디나라에게 매출을 일으켰고 매입 세금 계산서 800만 원에 80만 원은 저희가 방금 곰곰이에게 매입을 일으킨 거이죠. 따라서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세액 빼기 매입세액으로 해서 20만 원이 납부세액으로 잡혔는데 그거에 대한 증명 서류를 요거 두 개를 제출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인쇄 버튼 한번 눌러서 부가가치세법상 부가세 부속 서류인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학계표는 인쇄 버튼을 누르시면
부가가치세 세법 서식지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관련한 서식지. 자, 보여지시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큰가요? 자, 이렇게. 매입세 근계한서 합계표가 이렇게 800만 원에 80만 원 보여지죠? 매출세금 계한서 합계표 볼게요. 매출세금 계한서 합계표는 제가 매출을 클릭하고 인쇄 버튼을 누르면 매출세금 계한서 합계표가 열려요. 방금은 매입을 클릭하고 세금 계한서 합계표를 인쇄 버튼을 눌러서 그래요. 자, 매출을 클릭하고 인쇄 버튼을 누르면 매출처별 세금 계한서 합계표가 이렇게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어때요? 자, 이러한 서식지가 부가세 신고할 때 같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부가세 신고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부가세 신고서는 인쇄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소 복잡해 보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저희가 부가세에 가까워지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렇게 서식지도 어느 순간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인데 2기 예정신고서 7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주식회사 3일패션의 대표자 김민채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관계되는 사업장 주소가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매출세액이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에 100만 원, 매입세액이 800만 원에 80만 원 따라서 하단으로 쭉 내려가 볼까요? 7월부터 9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어서 2021년 10월 25일로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 이 두 가지 거래밖에 없다 그러면은 여기 마감 버튼을 눌러서 부가세 신고서를 마감하시면 되는데 이때 에러가 나요, 여러분. 왜냐면 저희가 합계표 같은 거를 마감을 안 해서. 자, 그러면 저희가 세금계한서 합계표인 부속 서류를 먼저 마감을 해볼게요. 그러면 동글뱅이로 이렇게 마감이 바뀌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상단부 버튼 중에 과표라는 버튼이에요. 이 과표라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저희가 벌어들인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여기 지금 코드 도움이 의류사업자 도세무업자의 코드 도움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실제로 이제 마감하고 전송하고 이런 것까지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업종 코드가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의류 쪽의 업종 코드를 업종 세부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나만 찾아서 넣어보고 마무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의류, 유아용 의류. 자, 우선 513131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가세 신고서에 과세 표준 세로 불러오기 한번 해볼까요? 세로 불러오기는 항상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가져와라. 우선 의류 도소매업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업종 코드가 들어오면 마감까지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 저장하고 마감 한번 연습 삼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속 서류 요 신고서의 각 란에 합계표를 다 마감을 해서 잘 들어왔죠. 요렇게까지 하시면 빨강색으로 마감 뜨죠. 박수. 그래서 실제 실무에 가시면 이렇게 마감하고 나서 기능 모음에 보시면 여기 앞에 기능 모음 앞에 보시면 작성조회 있죠. 원래 교육용 프로그램은 작성조회가 여기 있는데 회사에서 실제로 쓰는 더존 스마트이 프로그램이 기능 모음에 들어가 있어요. 교육용 프로그램에는 유저들이 좀 사용하기 쉬우라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사용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작성조회가 밖에 빠져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정기신고 마감되어 있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전자신고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국세청 전자신고. 그러면 이 국세청 전자신고에 가가지고 저희가 전자신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교육용으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국세청 전자신고 버튼을 이렇게 눌러서 자료를 쭉 이제 제작하고 한번 하는 거를 연습 삼아서 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방금 하셨던 7월부터 9월까지 거의 정기신고를 이렇게 해서 제작 버튼을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지정하신 경로가 C드라이브의 ERS 데이터라는 곳에 지정이 되거든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자기가 알아서 더존 프로그램 설계한 자들이 이렇게 넣어놨기 때문에 저희는 그 설계한 자료로 가면 되는데 C드라이브의 ERS 데이터라는 폴더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뭔가가 제작이 되어 있어요. 방금 제작 버튼을 눌러서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제작이 되고 나면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전자신고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편의상
국세청 전자신고 변환 교육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만나보실 수가 있고, 실무에서도 어렵지 않으세요? 신고 파일 찾기 이렇게 누르시면 방금 C드라이브에 ERS 데이터라고 이렇게 넣어 놓은 거 있죠? 거기에 가서 이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 체크하셔가지고 변환하기 이렇게 누르시고, 사실은 실무에서는 이 홈택스 전자신고할 때 전자 제작하는 게 숫자 8자리로 암호를 넣게 돼 있는데, 교육용은 1111 이렇게 4자리만 넣으시면 돼요. 쭉 변환되는 거 보이시죠? 자, 변환이 됐고요. 이렇게 변환된 거를 가지고 전송하러 가기 이렇게 한번 눌러줘 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고서 전송하기 이렇게 누르실 때 실제로 이제 저희가 작업한 연어로, 편의상 실제로 7월부터 9월까지 신고서이긴 하지만 작업한 연월로 이렇게 엔터를 치시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앞서 저희가 회사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 제가 불러드릴게요. 저희가 주식회사 3일패션을 회사 등록으로 등록해서 사용을 하셨는데 1068119636을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조회 버튼 누르면 이렇게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파일이 들어와지고요.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송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쇄 버튼 눌러가지고 접수증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어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엔 조금 다소 이야기가 어려우실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하나의 회사를 이렇게 부가세 신고를 간단하게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제 경쟁력을 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제가 잠시 오늘 조금 복잡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판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희는 11번 과세 매출 유형으로 입력을 한 내용이 공급가액 1,000만 원에 부가가치세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부가가치세는 매출하면서 뜯어온 세액이에요. 매출세. 근데 요거는 누구한테 내야 되는 거냐면 국세청한테 줘야 되는 돈이에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51번 과세 매입 유형은 사실 사업자는 부가세 부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800만 원의 스커트를 사면서 부가가치세를 80만 원을 구입을 했어요. 80만 원 매입세액을 지출을 했어요. 근데 이 매입세액은 뜯긴 거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매입세액은 뜯긴 건데 사실은 이거는 국세청아 돌려줘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돌려줘. 이렇게. 그러면 국세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당신이 내야 될 매출세액에서 내가 돌려줘야 될 매입세액을 빼고 내시죠? 요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따라서 저희는 100만 원 내야 될 매출세액에서 80만 원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얼마만? 20만 원만 차가감 납부하게 된 거죠. 이런 결과를 지금 만나보신 거예요. 또한 국세청에서 전자신고 자료를 홈택스에 저희가 전자신고를 할 때 변환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존 같은 거 사용할 때 이제 방금 하신 것처럼 전자 자료를 제작해서 변환하신 거를 홈택스에 전자 신고를 하셔가지고 신고증, 신고 접수증 출력해서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여기 화면에선 보여지지 않지만 납부서를 출력하셔가지고 가상계좌로 납부를 하시든 아니면 전자신고 납부하시든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런 프로세스로 실제로 실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요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매출하면서 뜯어온 매출세액을 국세청에 줘야 된다. 왜요? 사업자는 뭐가 아니라 그랬죠, 제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심부름해서 납부하는 거지 실제로 부담하는 자는 최종 소비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프로세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얼추 이해만 조금 하신다면 실제로 이렇게 매출하면서 여기 빨간색으로 할까요? 왜냐면 매출은 빨간 색깔 세금계산서로 저희가 작업을 했으니까 매입은 파란 색깔로 할까요? 알록달록 예쁘네요. 그래서 저희는 차가감 납부세액,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가감 납부세액을 하게 되고 신고서에다가 요거를 이제 반영하게 되는데, 실제로 신고서를
신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할 때는 거기에 관련된 뭐까지 부속 서류까지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연습 삼아서 보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상 자료이지만 전자 자료를 제작해서 변환하는 내용 지금 같이 만나보셨는데 반드시 혼자서라도 요 내용을 변환하는 내용을 직접 제작하는 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 이번 시간에 더 좋은 스마트 A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국세청 홈택스에 가상이나마 이렇게 신고서를 가보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가 자격증 시험 같은 거를 응시해서 실무에 가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유용해야 되잖아요. 이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은 국세청에 거의 뭐 90% 정도 신고가 들어오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사용하셔서 저하고 이렇게 한 이야기씩 채워가시다 보면 실무에 자신감까지 생기실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12번째 이야기 시간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결산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회계의 마무리 시간, 회계의 열매를 이제 이게 맺게 하는 시간, 결산과 재무제표 이야기를 다음 이야기 시간에 13번째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존 스마트 A 프로그램 부가세 신고서까지 전자신고까지 마무리했습니다.